만약 지금 이 침체된 시장의 소음 속에서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수레바퀴 소리가 들린다면요. 그래프가 빨갛게 번지는 날일수록 진짜 질문은 더 선명해집니다. 왜 파이는 굳이 토큰화, DEX, 유동성 풀 같은 것들을 실험할까? 파이코인만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 바로 그 질문. 오늘 확실히 끝내봅시다. 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최근 제 유튜브, X, 커뮤니티 전반에 가장 많이 도착한 고민을 가져왔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을수록 파이에 대한 질문도 밝은 방향보다 회의적인 톤이 많아졌죠. 저 역시 이 공기가 빨리 바뀌어 시장의 모멘텀이 반전되고 파이 가격이 다시 힘을 받으며 여러분의 글과 목소리도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어요. 바로 왜 파이코어 팀은 파이코인만 붙잡고 있지 않고 블록체인 레벨에서 토큰화를 밀어붙이느냐는 질문의 본질입니다. 지갑을 열어보면 토큰화만이 아니라 DEX, ARM, 유동성 풀 등 다양한 기능이 테스트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딴짓이 아니라 정면 돌파라는 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다른 레이어 일들이 왜 커졌는지, 특히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무엇으로 매력을 만들어왔는지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그림을 이해하는 순간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L일들이 왜 토큰화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탈중앙화를 달성했고 창시자조차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프로토콜은 무겁고 느리며 코어 개발자들의 업그레이드 철학도 극도로 보수적입니다. 의도된 설계예요. 금처럼 희소성과 검증된 보안, 가치 저장 수단을 전면에 세운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모든 크립토 놀이를 따라가지 않도록 성장의 궤적 자체가 짜여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태생부터 달랐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원래 비트코인 진영에서 비트코인 위에 새로운 자산을 올리는 확장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결과 비트코인이 하지 않는 혹은 하면 안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더리움이죠. 여기서는 완전 무결한 탈중앙성의 일부를 과감히 효율과 확장성, 범용성에 바꾸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대한 실험장이 열린 순간부터 게임의 판은 달라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의 선호 싸움이 아니라 두 체계는 애초부터 다른 역할을 맡은 이중 엔진이라는 것, 그리고 이더리움 이후 등장한 다수의 알트코인은 개발자와 재단이 존재하는 한 비트코인처럼 완전한 무주공산의 탈중앙화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경로는 자연스레 이더리움과 유사해집니다. 유틸리티, 애플리케이션, 경제권, 그리고 토큰화, 파이도 이 흐름에 있습니다. 초창기 백서에서부터 파이 위에 앱스토어를 만들고 다양한 DApp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파이 블록체인의 기술 기반은 스텔라 프로토콜입니다. 스텔라의 DNA는 무엇일까요? 스텔라는 비트코인만큼의 철통 탈중앙성은 아닙니다. 대신 자산 이동의 속도와 비용, 필요시 중앙 집중적 기능의 규정 준수, 계정 동결 회수 같은 클럽액에 대한 프로토콜 차원의 지원 등 현실 경제와의 접점을 강화했습니다. CBDC, 기업 정보, 자산 운용, 실물 자산 연계 같은 영역에서 장점을 갖도록 설계된 L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는 그 DNA를 이어받았습니다. 채굴 알고리즘의 오프체인 처리, KYC의 불가피한 중앙성, 검증 이후 온체인 반영이라는 구조적 특성은 파이가 비트코인처럼 될 필요도 될 수도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파이가 걸어야 하는 길은 분명해집니다. 효율과 확장성, 그리고 디파이 토큰화가 이끄는 살아있는 생태계의 길. 토큰화를 통해 유틸리티를 늘리고 네트워크 위에 더 많은 활기를 불어넣는 것. 그래야만 다음 사이클에서도 생존하고 성장합니다. 글로벌 맥락을 더해보죠.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을 전략자산, 나아가 지정학적 자산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외 블록체인에서도 토큰화를 통해 거대한 시장을 만들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선봉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RWA실 물자산 토큰화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달러를 넘어 미국 국채 수요의 새로운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발행사들은 준비금으로 T-빌스를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달러는 토큰 형태로 빛의 속도로 전 세계를 순환합니다. 미국 관점에서 이득은 분명합니다. 달러의 도달 범위 확대, 국채의 추가, 수요 창출, 자연히 스테이블 코인 친화적인 체인 이더리움, 솔라나의 자본과 정책의 시선이 모입니다. 이 기류를 가장 정확히 읽어낸 프로젝트 중 하나가 리플입니다. XRP라는 네이티브 자산이 있는데도 RAUSD라는 USD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죠. 규제와 생존의 문제는 때로 이상보다 현실의 급류를 타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파이에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은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파이가 L일로서 오래 살고 크게 자라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RWA입니다. 미국 국채, 주식, 부동산은 물론 각종 증서 계약 쿠폰 티켓에 이르기까지 표현 가능한 모든 권리가 토큰 형태로 재표현될 것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 ETF 이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온 방향이고 이미 산업 전반의 로드맵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을 상상해보세요. 주식의 조각, 단기채 펀드 지분, 아파트 지분, 콘서트 티켓, 심지어 주차권과 자격증까지 지갑 안에 토큰으로 존재합니다. 담보로 잡고, 양도하고, 묻고, 풀고 24시간 언제든지요. 이런 세계가 온다면 파이는 그 바깥에서 고독하게 빛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파이체인에는 파이코인만 있으면 된다는 주장이 현실과 어긋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네이티브 토큰 하나로는 삶의 복잡한 권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미술품, 계약서, 쿠폰, 티켓, 부동산, 기업 포인트, 커뮤니티 크레딧, 각기 다른 정체성을 부여하는 토큰이 필요합니다. 스텔라가 이미 그 밑작업을 시작했고 파이는 같은 혈통으로 같은 방향을 더 생활 밀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이의 토큰화는 테스트넷 스테이지 1에 머물고 있지만 메인넷 도입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첫 수혜자는 커뮤니티 개발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커넥트 소시알이라는 파이 생태계 소셜앱에는 아티리움이라는 토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이 체인에서 토큰화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일종의 포인트처럼만 쓰였죠. 보상, 팁, 내부 마켓 결제. 그러나 온체인 토큰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조 불가, 투명한 소유, 외부 통합 가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파이 네이티브 DEX 상장으로 즉시 유동성 풀과 교환 경로를 확보한다는 것. 중앙화 거래소 상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치의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규모 앱도 자신의 경제권을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친숙한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피자 가게 사장이고 단골 100명에게 혜택 쿠폰을 주고 싶습니다. 종이 쿠폰은 복제, 분실, 검증의 번거로움이 있죠. 반면 파이체인에서 100개의 NFT 토큰 쿠폰을 발행하면 위조 불가 소유 추적 온라인 대포 스캔 사용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여기에 P로 교환 가능이라는 가치를 붙이는 순간 그 쿠폰은 생태계 내부에서 유통되는 자산이 됩니다. 가게가 유명해질수록 쿠폰의 2차 거래 가치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한 질문으로 다시 수렴합니다. 그럼 토큰이 많아질수록 파이코인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 이더리움의 케이스가 명쾌한 답을 줍니다. 체인 위에 더 많은 토큰,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 더 많은 NFT가 돌아갈수록 ETH의 필요성은 커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온체인 활동은 가스를 먹고 그 가스는 네이티브 자산입니다. 게다가 EIP 1559 이후에는 수수료의 일부가 소각되며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수록 유통량 감소 압력이 생깁니다. 결국 활동 수요의 공식을 ETH가 흡수한 셈이죠. 타이도 동일합니다. 커넥트 소시알의 아티리움이 활발해질수록 피자 쿠폰이 자주 오갈수록 스테이블 코인과 RWA가 네트워크를 타고 흐를수록 모든 거래의 기본 수수료는 파이로 지불됩니다. 파이의 기본 수수료는 0, 1PI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결코 의미 없을 만큼 0이 아닙니다.
거래가 늘어날수록 피풀에 쌓이는 파이의 양은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생태계 초기라 속도가 느려 보일 수 있겠지만 토큰화와 애플리케이션이 본격화되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코어팀이 이 풀을 소각으로 쓸지 재순환으로 쓸지 아직 확정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어떤 경우든 유통량 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더 크게 보면 생태계란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네이티브 토큰은 피고, 스테이블 코인은 혈장, 각종 앱 토큰은 세포, RWA는 장기입니다. 어느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파이만 있어라라는 말은 듣기엔 청정하지만 실제로는 혈액만 흐르고 장기 없는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월렛에서 실험되는 DEX, 안부, 유동성 풀, 토큰화 기능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우리는 생태계의 길을 간다. 이 길은 때로 시끄럽고, 때로 느리고, 때로 불편합니다. 규제의 파고를 살피고, 보안의 미세 조정을 거듭하고, 커뮤니티의 신뢰를 쌓아 올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사용되는 네트워크, 살아 움직이는 경제, 다시 시장의 온도가 내려가도, 다시 누군가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묻더라도, 우리는 지도를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치의 금으로 남을 것이고, 파이는 가치의 도시를 짓는 쪽입니다. 그 도시는 상점 앱과 사람 사용자, 과 화폐 PI가 만나 하루 24시간 거래하고, 교환하고, 일하고, 즐기는 곳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이 도시의 상수도관이고, RWA는 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학교, 극장과 미술관입니다. 토큰화는 이 모든 건축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행정체계이고요. 그러니 오늘 질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파이는 왜 토큰화를 하느냐고요? 파이가 코인에서 도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파이는 왜 DEX, 엠베시바, 유동성 풀을 테스트하느냐고요? 그 도시의 시장을 열고, 길을 깔고, 환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파이는 왜 스테이블 코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느냐고요? 외부와의 관문을 만들고 규제의 프레임 속에서 자본이 드나드는 정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파이코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냐고요? 아니요. 도시가 커질수록 시청 건물의 의미는 더 커집니다. 도시의 모든 공공요금이 시청의 화폐로 청구될 때 그 화폐의 쓰임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수수료는 쌓이고 경제는 숨을 쉽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오르고 내릴 겁니다. 붉은 주간이 오고 푸른 주간이 다시 오겠죠. 그러나 방향은 일직선입니다. 쓸모가 있는 네트워크, 흐름이 있는 경제, 사람이 머무는 도시가 승리합니다. 파이가 택한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회의와 희망 사이에 놓인 안개를 조금은 걷어내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이 도시의 더 구체적인 설계도를 펼쳐볼 겁니다. 그때까지 지갑의 실험들을 유심히 지켜봐 주세요. 거기엔 파이의 내일이 그리고 우리의 기회가 담겨 있으니까요.